비트코인 가격은 1월에 22,500달러를 넘어섰고 이달에 40.5% 상승했고 주식시장도 개선되었습니다. 전자, 상거래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전년 대비 시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쉐브론의 강력한 기업 수익과 애플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는 주식 가치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는 최근 구매 활동의 85%를 차지합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 지표는 전문 트레이더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상승세에 유리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 캠페인은 경기 침체 환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 성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1월 실적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생 상품 지표를 검토하여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전문 트레이더가 어떻게 포지셔닝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사는 경제 지표, 기업 수익 및 비트코인과 주식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정책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현재 시장 상황과 이러한 상황이 비트코인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은 월요일에 11월 초 이후 가장 큰 1일 하락률을 기록하며 22,6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44만 달러 상당의 BTC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더도 5%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같은 암호화폐에 노출된 주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과 우려를 반영하여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하락 모멘텀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4,0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 저항과 위험 회피 심리가 현재 시장 상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000 지역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의 하락세와 이것이 이번 주 주요 리스크 이벤트, 연의 월스트리트의 방어적 행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오안더의 시장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기본 지지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져야 한다고 추가로 설명합니다. 서레어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계약을 체결하여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 플레이어 카드를 발행했습니다. 4년 계약을 통해 서레어는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카드를 발행하고 로열티는 서레어와 프러미어 리그로 분배됩니다. 팬들은 오펀시와 같은 호환 가능한 마켓플레이스에서 카드를 수집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레어의 무료 판타지 스포츠 리그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블록체인 기반 판타지 스포츠 회사 소라 내간의 이번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이 팬, 선수 및 조직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NFT 플레이어 카드의 블록체인 기술과 ERC 721 토큰 표준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카드를 수집 및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무료 판타지 스포츠 리그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와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를 위한 흥미로운 발전이며 팬들이 좋아하는 클럽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LBRY SEC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리플 소송과 같은 유사한 사례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1월 30일 청문회에서는 LBC 토큰 자체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췄으며 SEC는 기록상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많은 토큰 보유자들이 투자보다는 소비 목적으로 토큰을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SEC는 LBRY, 경영진 및 플랫폼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는 영구 금지 명령을 찾고 있습니다. 2차 시장 거래에 대한 명확성은 리플 소송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프로젝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중요한 사례입니다. 2차 시장 거래에 찬성하는 판결은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NFT를 저장하는 프로토콜인 오드널즈의 출시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비금전적 사용에 반대하는 비트코인 순수주의자들은 한쪽에 있고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세그윗과 템루트 업그레이드로 프로토콜이 가능해졌으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0년에 시작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일부 비트코인 사용자는 프로토콜을 공격으로 보는 반면 다른 비트코인 사용자는 감소하는 비트코인 블록 보조금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탈중앙화된 무허가 방식으로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이 글은 비트코인 순수주의자들과 오드널즈 프로토콜을 수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흥미롭게 살펴봅니다. 오드널즈 프로토콜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NFT를 저장하는 새로운 방법이며 비트코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쪽에는 비트코인이 금융거래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네트워크가 다양한 사용 사례를 호스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역사와 오드널즈 프로토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더 높은 거래 수수료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프로토콜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네트워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논쟁을 바라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암호화폐는 2023년 첫 달에 급등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2,500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상위 10개 코인은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부 소형 코인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 다가오는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새로운 목표 범위인 4.5%, 4.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및 기타 위험 자산의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낙관적이며 다가오는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결정은 암호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기금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암호화폐 가격의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며 연준의 결정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현재 모멘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월 31일 상승폭이 고르지 못한 가격 움직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TC USD 쌍은 하룻밤 사이에 비트스탬프에서 22,500달러 바로 위까지 잠깐 주춤하다가 23,000달러 아래의 단기 저항선으로 반등했습니다. 월간 마감일이 불과 몇 시간 남았을 때 청산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좁은 거래 범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의 2월 1일 금리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4,600만 달러의 장기 청산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3년 현재까지 가장 높은 1일 총액이었습니다. 매수 및 매도 유동성은 각각 22,000달러와 24,000달러로 BTC USD를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위험 선호도가 감소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1월 하반기의 스테이블코인 예치금과 BTC USD 성장률 사이에 음이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글은 1월 마지막 며칠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마켓 프로와 트레이딩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와 크립토퀀트의 온체인 애널리틱스를 살펴봅니다. 또한 이번 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시장과 현재 역학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2월 1일 오후 3시에 저지향 퍼블릭 인출 테스트넷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일 후인 1350년의 상하이와 카펠라 테스트넷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2020년 9월 이더리움 병합 업그레이드 성공 이후 스테이킹한 이더 자산과 보상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저지향 테스트넷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모든 이더리움 개선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개발자들은 상하이 하드포크의 잠정 날짜인 2023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의 다음 업그레이드는 올해 5월 또는 6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EIP 4844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더리움에서 레이어 2 롤업의 확장성을 잠재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개발자 페리사쉬 자얀티가 작성한 이 게시물은 상하이 하드포크의 향후 테스트넷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2020년 9월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후 사용자는 지분 증명 네트워크의 ETH를 스테이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지향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출시되는 첫 번째 퍼블릭 테스트넷이 될 것이며 상하이는 여전히 2023년 3월을 잠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곧 출시될 저지향 테스트넷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모든 이더리움 개선 프로토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발자 로드맵의 다음 업그레이드는 잠재적으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EIP 4844입니다.